청년농부께서 오늘 뭐 하시려고? 안녕하세요. 백서청년농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논에다가 광합성균하고 유산균을 이제 18L을 이용해서 연면 시비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1차 방제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 동영상이 날라가서 유튜브에다 올려드리지 못했고요. 지금 오늘 2차 방제하는 날이고 총 이제 3회에 걸쳐서 이제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그리고 요거 플러스 지금 이제 저희가 심는 프리미엄 품종에 뭐 도열병이 조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장마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도열병이 많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모두싹을 이용해서 방지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번에 한번 받아갖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요거는 광합성균 미생물 비료로 이게 광합성균이라고 써져 있죠. 광합성균을 할 예정이고 요것도 저번에 받았던 유산균을 이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광합성균이랑 유산균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쌀을 재배할 수 있을까, 벼를 재배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재배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은 미생물 배양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그 토지에 따라서 미생물을 이제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가로 배양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사청년농부입니다. 그날 바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배수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침수가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좀 돌보느냐고 조금 늦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유산균하고 광합성균 그 다음에 모두싹 복용관을 이용해서 방제를 했는데요. 그때 유산균하고 광합성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영상을 이제 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많은 것들이 써져 있는데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뭐 킬레이트와 이런 말도 있고 생장 조절 호르몬, 뭐 핵산 공급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밑에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6가지만 제가 골라가지고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균을 이제 식물에 연면 시비해 주거나 아니면 토양에 살포해 줬을 경우 유기산을 이제 생성한다고 합니다. 유기산을 생성을 해서 토양 내 산도가 저하돼서 병행균의 생육을 저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종자 발화 및 식물 뿌리 발육 촉진. 친환경 농사짓는 지으신 분들은 이제 종자 발화시킬 때 유산균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기후센터에서 받아서 많이 사용해 주시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인산질 비료의 가용 흡수로 비료 효율 개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땅에는 인산이 엄청 많은 인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인산이 철이랑 합쳐지거나 알루미늄이랑 합쳐지면 이제 불용성, 이제 흡수하지 못하는 인산의 덩어리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이 그런 인산이랑 철이랑 인산이랑 알루미늄을 이제 쪼개서 이걸 수용성 인산, 그 다음에 유용한 인산,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인산으로 이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염류장애 해소, 토양 환경 개선 능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런 인산질 비료를 가용흡수로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염류장애가 많이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염류장애 해소하고 토양 환경 개선 능력 우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체류나 뭐 이제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착과의 안정성, 그 다음에 또 뿌리 발육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효모 증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벼과 식물은 좀
다른 식물에 비해서 좀 다른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과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 유용할 것 같아요. 땅이 이제 딱딱하면은 이제 모든 작물은 뿌리에서 호흡을 밤에는 호흡을 하는데 땅이 딱딱하면 이제 호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모를 이용해서 우리가 빵이 부풀어 오듯이 땅도 부풀어 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기를 투입시켜줘가지고 이제 뿌리 썩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효모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유산균의 작용에 대해서 6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광합성균입니다. 광합성균 정말 제가 이번에 뿌리기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광합성균은 어떤 역할을 광합성균인데요. 광합성균 제가 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수확량 증대, 맛과 품질 향상, 병해 예방, 토양 개량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여기서 안 써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수도작의 경우 도복을 방지한다. 이게 제일 제가 요거 때문에 이제 광합성균을 이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도복 방지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뿌렸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왜 도복이 방지되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실 같은 경우는 꽃등, 그다음에 착색 촉진을 한다고 합니다. 당도도 증가하고 저장성도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뭐 과실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뿌리 썩음을 방지한다고 해요. 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뿌리 썩음 방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뭐 가스 있잖아요. 유황가스나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가스 발생을 억제 해준다고 해서 뿌리 썩음이 방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성장 촉진, 과실비대, 제일 중요한 거죠. 농사꾼한테 수확량 증대가 있습니다. 뭐 뿌리 썩음 방지하니까 수확량 당연히 증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확량 증대가 되겠죠.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게 염류장애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염류장애 및 병충해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요것 때문에 광합성균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같이 올해와 같이 이제 장마가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49일 정도 장마가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식물과 성분들은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성장을 하고 수확량을 만들어내는데 작물 같은 경우는 400녹스 이상, 비세 400녹스 이상이 돼야지 광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400녹스 이상이 돼야지. 근데 이제 광합성균은 50녹스 정도의 빛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1조가 부족한 지역이나 1조가 이렇게 오래처럼 부족할 때는 광합성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균을 뿌려줌으로써 적은 빛 에너지에서도 광합성을 하게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도와줘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증대되고 발육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요것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볼 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합성균과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광합성균하고 유산균을 이제 연면 시비 해주거나 이제 토양에 뿌려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병충해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도복 방지하고, 그 다음에 뭐 광합성균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면 약을 줘야 돼요. 약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농사꾼은 무조건 줍니다. 약 아프면. 근데 아프지 않으면 약 주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힘들고 덥고 하지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친환경 미생물을 연면 시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이 이렇게 서툴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많은 부분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석배는 둘 다 500배로 희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치파렐라로 연면 시비를 하기 때문에 2배 해서 250배 정도를
연면 시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200리터 말통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광합성균 1리터. 광합성균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리터. 그 다음에 유산균 1리터를, 유산균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이렇게 녹색입니다. 녹색. 네, 이렇게 해서 방제할 예정입니다. 저희 백사청년농부의 벼는 항상 이렇게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해서 건강한 쌀을 만들고 또 건강하게 고객님께 식탁에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프리미엄 품종에 이제 도열병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살균제를 주는 것보다 좀 더 건강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싹이 나는 이제 제품을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타카리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제가 육묘할 때 키웠던 거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다조아 골드 플러스라는 이게 미랑 요소거든요. 뭐 수용성 붕산이라든지 아연, 그 다음에 몰디브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미량 요소 조금 사서 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실험을 해볼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영상에서 핸드폰이 제가 잊어버리는 바람에 영상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용간 황토 규산 유황이라고 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안에는 좀 미량 요소도 조금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수용성 인산이나 가리, 그 다음에 망간, 그 다음에 금소, 이렇게 그다음에 부산, 유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논마다 어떤 논에는 모두싹을 사용하고 어떤 논에는 이제 이 복룡간 황토 규산 유황을 사용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 5시부터 한 6,000평 정도 방제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 논은 좀 다랭이 논이에요. 좀 전에 저기 옆에 현방리라는 곳에 방제를 했는데 거기는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찍지 못했습니다. 저 현방리 쪽은 모두싹으로 방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현망리랑 여주의 흥천 쪽이 가깝습니다. 근데 흥천에 지금 도열병으로 인해서 거의 많은 벼들이 이제 주저앉은 현상이 나왔다고 해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좀 모두싹으로 방제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뭐 가깝긴 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실험해 볼 겸해서 복룡간 황토 유황 규산으로 방제를 해보려고 합니다.